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PSK 홀딩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는 지주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홀딩스 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회사 성격이 더 큰 그런 특이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연 어떠한 제품으로 2023년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SK 홀딩스는 홀딩스니까 먼저 지배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는 예전 구금형이라는 회사와 PSK 홀딩스를 인적 분할해가지고 새로이 만든 하나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상장사인 PSK를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지주회사로서의 가치 외에도 실질적으로 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PSK 홀딩스의 사업 부분, 반도체 후공정 장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의 매출을 보면은 반도체 장비 매출이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비로 해당 매출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디스컴 장비, 핫 DI 워터 장비, 리플로 장비 세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가장 비중이 낮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뚜렷하게 없는 장비는 핫 DI 워터 장비인데요. 현재 20%의 매출 비중으로 해당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초순수를 할로겐 램프로 가열해주는 그런 세정 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실질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PSK 홀딩스의 주요 장비를 보면은 반도체 HBM 관련해 가지고 그 가치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디스컴 장비 매출 비중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 패키지 방식의 변화와 함께 역시 더 그 부각되고 있는 리플로우 장비 이것 역시 현재 매출 비중이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디스컴과 리플로우 장비의 성장성을 더 자세히 지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각각의 장비와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대 화두였던 반도체 관련 단어는 HBM이었죠. 기존의 D램 메모리를 이제 적층으로 쌓아가지고 보다 고효율의 반도체를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HBM 시장은 2024년에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큰 분야입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3분기 D램 흑자 전환을 성공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4분기 흑자 전환을 D램 쪽부터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요 HBM 관련해서는 시장이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HBM 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동사의 디스컴 장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BM은 말 그대로 반도체를 여러 개를 수직으로 적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TSV 공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실리콘 칩에 말 그대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근데 쌓으려면은 꼭 필요한 게 여기에서 매끄럽게 연결해주기 위해 가지고 관련해서 찌끄러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반도체 전공정 상황에서 일부 찌끄러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마저 제거하는 장비, 후공정에 그걸 해주는 장비가 디스컴이 되겠습니다. 이 디스컴 장비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다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가지고 반도체 8층, 12층, 뭐 16층 계속 적층할 때 더욱더 매끄럽게 해주는 디스컴 장비가 되겠습니다. 즉 HBM TSV 공정에선 꼭 필수적인 장비가 되고 내년도 HBM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양 모두 매출을 낼 수 있는 PSK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예측 분석치도 매년 26%의 시장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는 또 확실한 좀 투자 설비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PSK 홀딩스 수주 현황 잘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장비가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플로우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을 할 때 이제 반도체를 좀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는 관련된 솔더볼을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패키징을 할 때 이 실리콘 반도체 칩을 이런 기판 위에 올려가지고 구리선으로 주로 연결을 했어요. 구리선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뭐 패키징 방식이 편하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뭐 효율이 많이 떨어졌죠.
속도도 느리고 열도 많이 발생되고요. 지금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반도체 칩을 말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반도체 그 기판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중간에 연결되는 CU 필러나 솔더 범프 같은 게 더욱더 평탄해야만 더욱더 매끈하게 접착이 잘 되고 효율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솔더 펌프와 솔더 볼 역시 크기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정밀하게 매끄럽게 해주는 건 꼭 필요한 과정이 되겠고요. 특히 이게 더 전방 시장에 따라서 이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칩을 뒤집는 공정을 FC라고 합니다. 그래서 FC CSP 기판과 FC BJ 기판 두 가지 기판이 현재 조금씩 시장에서 많이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 FC BJ 기판 같은 경우에는 AI나 데이터 서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성능, 그 다음에 마진이 높은 기판과 패키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판 시장은 현재 시장 점유율이 기판 패키징에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 역시 매년 성장률 5% 이상으로 고성장 혹은 이 이상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FC BJ 기판 플립집 방식의 본딩 방식이 더욱더 널리 쓰이게 되면은 PSK 홀딩스의 리플로우 장비는 관련해가지고 그 그 증설 수요 또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신반도체 신기술에 관련된 주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2023년은 반도체 사이클을 타서 좀 둔화되는 턴이었잖아요. 조금 전방 업체들 모두 감산이라든가 투자 설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거의 2배가량, 70%가량 매출이 늘었고요. 영업이익 또한 30억에서 90억으로 3배가량 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장비들은 현재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주 잔고를 쌓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2023년 총합으로도 그리고 2024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PSK 홀딩스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중요한 장비를 납품한 회사로서 HBM과 그다음에 플립집 방식의 패키징 방식 두 가지에 맞물려 가지고 지속적인 수주 잔고를 늘릴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HBM 투자 증가에 따른 디스컴 장비 수요 증가, FC 플립칩 방식의 패키징에서의 리플레이 장비 수요 증가 두 가지를 통한 실적 증가를 계속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회사 PSK의 지분 가치 변화 역시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동시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PSK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 잘 챙겨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PSK 홀딩스에 대한 소개 영상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